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순환 50점 모의고사입니다.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법원행시 기출까지 해가지고 일단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진도표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랑 정리하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순환에 들어와서는 이제 청구권별로 우리가 이제 청구권원이랑 항변권원을 볼 건데, 그중 첫 번째 쟁점이 지금 채권자 대위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안을 쓰실 때 문제를 보고 어떻게 지금 답안을 구성할 것이냐, 일단 기초적으로 무조건 챙기셔야 되는 거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원고 청구 근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의 요건이라고 했을 때, 내지는 적법 요건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요건의 검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답안을 쓰셔야 되는 게, 우리 답안지로 치면은 요건의 검토예요. 그러니까 요건의 검토니까 채권자 대위권에서 원고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단 404조 조문 잘 찍어 주시고, 첫 번째가 자, 피보전 채권의 존재, 그리고 여기에 자, 보전 필요성 같이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한의 도래. 일단은 이 세 가지는 그냥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전 채권의 존재다, 보전 필요성이다, 그리고 기한의 도래인데, 자, 명문의 규정에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채무자가, 즉 피고가 항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느낌이다? 야,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니까 너의 소송은 부적법 각하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기본기로 깔아두신 상태에서 피보전 채권 쪽에 포커스를 조금 한 번 더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죠. 피보전 채권에서 금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 무자력이 필요 없는 것들. 다음에 이제 시험 이걸 푸십니다. 자, 금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력이 필요 없다. 일단 기초적으로 두 가지. 자, 임대차 보증금 하나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대변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변제 청구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 가시고, 그래도 일단은 얘를 먼저, 채권 양도와 관련된 쟁점이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 바로 이런 판례구나 정도. 그러니까 얘는 완전 기초 베이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문제되느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정물 채권은 거진 정해져 있죠. 특정물 채권은 대위권 전용이라고 해서 지금껏 시험은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대위권 전용 관련돼서 첫 번째 A급 쟁점,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이순환에서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정리를 들어갈 건데요. 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아, 맞다, 중간 생략 등기에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 소송 들어가는구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완전 주요 쟁점별로 이순환부터는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례들은 반드시 꼭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가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매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임대차 보증금, 대변제 청구권, 중간생략형 등기와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의 매수인 이 구간은 반드시 시험에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전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언급해드렸던 부분, 바로 어떤 내용이다? 적극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소극적으로는 뭐가 없어야 되냐,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 검토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얘입니다. 피고 이제 항변 근거예요. 자, 승부는 우린 여기서 내는 걸로.
자, 피고 항변 근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과연 저기서 어떤 걸 건드릴까? 자,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완전 기본 베이스. 자, 피보전 채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법정소송 담당설에 따라서 피보전 채권 부존재 각하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각하가 떨어질 거니까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걸 건드려야 될까? 이 부분을 잘 봐주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은 안 되죠. 자, 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은 안 된다. 채무자가 가진 항변권은 행사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다시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완성 원용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할 수 있겠는가? 피보전 채권의 발생 원인 이걸 건들면 돼요. 자, 발생 원인이죠. 예를 들면 피보전 채권에 발생하게 된 원인이 매매다. 피보전 채권에 발생하게 된 원인이 증여다. 여기에 대해서 무효. 당연히 소멸주장 가능합니다. 이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을 건든 게 아니라요. 그죠? 그 원인 자체의 유무효를 논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승부는 역시 여기 있습니다. 자, 피대위 권리죠. 자, 그럼 피대위 권리는 두 가지로 당연히 나눠주셔야 돼요. 통지 전에 누구에게? 바로 채무자에게죠. 채무자에게. 자, 통지 전 채무자에게 보유한 항변권 당연히 채권자에게 대항이 됩니다. 이미 기출이 됐죠. 그 대표적인 게 자, 동의항이다, 변제다 등등등. 자, 이게 가장 기초 베이스. 자,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통지 후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조문이 걸리는 거예요. 자, 통지 후에 처분권 제한이 걸리니까 우리는 시험을 요구안으로 맞춰줍니다. 자, 법무사 기출 첫 번째. 자, 법정 해제는 된다. 그리고 오늘자 문제. 합의 해제 안 됩니다. 오늘자 문제 이걸 내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 전부 안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압류는 되죠. 압류는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를 내어드렸던 거, 자, 여기에요. 보세요. 채무자에게 보유한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VS가 걸리는 채권자의 재항변이 나오죠. 채권자의 재항변도 당연히 누구 거야 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자 모의고사 문제 바로 독자적 사유 X. 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무조건 머릿속에 그냥 지금부터는 탑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나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채권자 대위권이 나오면 이 두 가지 목차는 무조건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최종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목차 원고 청구 근거, 두 번째 피고 항변 근거, 세 번째 사안의 해결입니다. 그럼 설문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아, 얘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으니까 요건이 지금 이거와 관련된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본안 들어와서는 이 피고 항변 근거가 결국은 어디서의 싸움이다. 자, 이제 넣어드립니다. 피대위 권리의 존부 다툼이라는 거죠. 즉 피대위 권리가 있으면 인용될 것이고 피대위 권리가 없다 그러면
기각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자 모의고사는 올해 법원행시에 나왔던 1문과 그리고 2문 아직 법무사에서 출제되지 않은 합의해제 쪽을 넣어드렸어요. 제가 지난 순환까지는 전부를 내어드려가지고 오늘 모의고사에서는 자 합의해제 이쪽을 자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부터 천천히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집에 가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혹시라도 암기해서 어느 정도를 쓴다고 할 때 이 정도는 나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판례가 추가된단 말이에요. 판례가 추가되는 거예요. 자 다시 왼쪽부터 1번, 2번, 그리고 3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판례집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판례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지를 같이 접근을 해볼게요. 자, 오늘자 판례집 한번 봐봅니다. 자, 3페이지는 채권 유형 목적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챕터 2번에 01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제니까 이거는 해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건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실게요. 채권자 지체도 해제 파트에서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과 관련돼서 자, 채권자의 청구권입니다. 지금 어느 쪽 건들고 있는지 눈에 이제 보이시죠? 지금 여기 건들고 있습니다. 요 구간 건들고 있어요. 요 구간, 노란색 구간 이제 여기 건듭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됩니다. 오늘자 판례 뒤에 자료 있습니다. 요거 핵심 판례. 핵심 판례 안 올라왔어요? 핵심 그거 아닌데? 그러면 핵심 판례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 해설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놓친 것 같아요. 저는 줬는데 위에는 안 올려준 강의실 착각하신 걸 수도 있고 저도 4층 처음 올라와봐서 지금 자 이제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1 오늘자 모의고사 문제.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기본적 사실관계입니다. A는 갑에게 20년 5월 28일 8천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2년 5월 24일 정하여 대여하였고, 자, 갑은 21년 12월 2일 을에게 자신 소유 X건물 대수선 공사를 공사대금 5천만 원, 그리고 완료일 22년 3월 2일 정하여 도급하면서, 자,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했고, 을은 22년 3월 2일 공사를 완료했는데,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셨을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축소해서 적어 드릴게요. 자, 피고 항변 근거 3번 사안의 해결. 지금 사안이 어떻게 되냐면요. A가 갑에게 지금 대여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누구다? 을도 공사대금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즉 갑에게는 지금 채권자가 두 분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줄 다시 보면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고요. 그리고 갑과 을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자 포커스 여기 맞추세요. 항상 제 민법 강의는
어떤 기본 설문 하나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들 제가 추가해서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보세요. 공사대금. 자, 그리고 문제 1번. A는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년 5월 25일 갑소유 X건물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갑은 2022년 5월 24일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끊고, 자, 변제했으니까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 등기도 당연히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말소되지 않아도 여전히 어떻다? 지금 근저당권은 소멸된 상태예요. 소멸된 상태입니다. 즉 실질은 소멸된 상태고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23년 10월 4일 키워드 단어 나왔습니다. 23년 10월 4일 B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A, B 사이의 근저당권을 어떻다? B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부기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등장했죠? 이제 이분이랑 분명히 무효인 저당권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어떻다? 자, 무효등기 유용합의를 하시고 이제 형식까지 갖춰주셔야죠. 실질 따라왔으니까 형식까지 갖춰줘야 돼요. 부기 등기를 격려하면 이게 바로 뭐다?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어떤 게 없으면 중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유효할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뒤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A는 비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맞춰주었고 이 사건 합의 당시 갑은 재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 을은 날짜 보실까요? 23년 9월 16일 보세요. 형광펜이 빡 그어져 있어야 되고 시험장에서 얘가 네모 박스가 빡 돼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라든지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유인 즉슨 X건물에 대하여 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자, 가압류등기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압류등기를 먼저 해놨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날짜 순으로 앞섰죠. 23년 9월 16일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23년 10월 4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요? 너희들의 무효등기 유용합의는 잘 알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가압류등기 관련돼서 얘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무효등기 유용합의는 어차피 얘한테 못된 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초래되냐? 을 입장에서는 나의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압류등기를 맞춰줬는데 여기에 저촉되는 그 이후에 무효등기 저당권을 되살리는 등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질문 이제 들어갈게요. 뒤에 을은 갑 A,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로 을에게 대항할 수 보세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끊고 어떤 것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을이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 합의로 나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 갑을 대위 형광펜 이제 나왔어요. 대위 소송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대위 소송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질문, 누구를 상대로, 뒤에 나왔죠.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등기의 말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판서에서 무조건 머릿속에 탑재돼야 되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는 일단 둘째치고 요거부터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의 주등기가 있고요. B의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그쵸? 주등기 있고 이건 A 명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기등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B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민사소송법부터 시작해서 누누이 봤던 것. 자, 결론 나오죠? 자, B를 상대로 주등기 말소입니다. B 상대
주등기 말소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쓰시라는 거예요? 소송 요건 검토죠. 아까 잠깐 봤던 어떤 거, 자, 법정 소송 담당설에 따라서 얘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요 당사자격에서 원고 측 라인을 다 쓰고 더하기 이제 원하는 거 피고 그리고 피대위 권리 심판 대상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봅니다. 을은 위 소송에서 갑 A,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자 승소할 수 있겠는가? 을의 승소 지금 가부를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자 본안이죠.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등기 말소 청구권의 존부 다툼입니다. 그러면 등기 말소 청구권의 존부 다툼이 되려면 요 등기가 무효여야 해요. 그렇죠? 이 등기가 무효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 등기가 무효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는 유효란 말이에요. 그죠? A, 갑, B 얘네들 사이에서는 유효 등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효 주장을 하는 것, 즉 을이 무효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채권자 대의권과는 전혀 무관한 자, 드디어 나왔던 독자적 사유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지금 기본기거든요. 근데 배점이 지금 25점이고 25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내용을 확보했을 때 자, B를 상대로 주등기를 말소한다.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B 주등기 잡고 이 내용 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본안 요건으로서 등기말소 청구권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 등기말소 청구권의 존재와 관련해서 무효 사유가 어떻다? 무효등기 유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 내용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관련된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해설 1페이지 보시면 진짜 업그레이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행시 올해 문제였고 법무사도 기출이 됐는데 이 판례가 왜 출제가 됐냐면요. 최신 판례가 한 번 더 나왔어요. 2020년 이후에 최신 판례가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음 1번 질문 2개 들어갔죠? 그럼 우리도 목차 2개 잡고 편하게 끝내세요. 자 가번 요건의 감도 가봅니다. 법정소송 담당설에 따라 을이 제기하려는 채권자 대의 소송의 요건을 살펴보면 자 을의 피보전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 금전 채권 통과, 갑은 채무 초과 상태 통과, 그리고 보전 필요성도 인정되고 자 갑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갑은 당연히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효등기 유용합의를 해버렸으니까. 자 이하에서는 어떤 것? 피고 측의 소송 요건과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질문 들어갔죠.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지 문제된다. 자 나번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거는 민사소송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판례니까 자 나번 잘 봐주시고 자,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가야 된다고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양도인 상대로 들어가면 부적법 각하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의 대상에 별표 2개를 넣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배점 승부가 갈렸다고 저는 강평을 해드렸는데 원칙 예외를 다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점이 25점이기 때문에 자 원칙 읽어볼게요. 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 말소된다. 우리가 원하는 거 딱 할 수 있는 것 하나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쵸? 양갈로 2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누락이 아마 진짜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갈로 2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만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죠. 주등기를 말소함이 원칙이다. 주등기 말소에 따라 부기등기 당연 말소되는데 혹시 사안에서 부기등기만의 원인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부기등기 말소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서는 부기등기 관련돼서 원인 무효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툭 치고 빠져주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요. 자, 천천히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자, 이게 타 영역에서도요.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 내어드리는데 답안 구성을 수험생분들이 상당히 껄끄러워하세요. 여기를 되게 껄끄러워하셔가지고 어떻게 답안 구성을 좀 해드려야 될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결국 본안 요건 피대위 채권 부분이잖아요. 피대위 채권에서 공격 방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 방어가 지금 들어가는데 일단 당연히 우리의 피고 측에서 먼저 항변을 합니다. 나는 무효등기 유용 항변을 한다. 그쵸? 당연히 무효등기 유용 항변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무효등기 유용 항변에 대해서 우리 대위 채권자가 재항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문에 있는 건 이겁니다. 설문에 딱 등장한 건 야 그거 미안한데 무효거든 딱 여기만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가볍게 치고 빠지시면 되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항변을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은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우리의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을 뿐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사유로는 어떻다? 대항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 별표 2개를 넣어주시고요. 다시 출제가 됐을 때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 쓰는 답안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보세요. 요건을 쪼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법정소송 담당설에 따라 의리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려면 앞에서 이제 소적법을 다 통과시켜 놨으니까 어떤 것? 본안 요건인 피대위 권리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뭐 제3채무자인 B의 항변과 대위 채권자 을의 재항변의 내용으로 뭐가 문제된다? 무효등기 유용이 문제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번에 양갈 번에 자 가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양갈로 나번입니다. 여기에 별표 작게 다시 2개를 넣어주세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B는 무효등기 유용합의를 이유로 그 전에 이해관계를 갖은 B에게는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끊고 자 보세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합의 유효를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무효등기 유용 항변을 하는데 왜 이게 지금 채권자 대위에서 주장이 가능하다고요?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입니다.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쵸? 얘가 당연히 먼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위 채권자가 뭐라고 한 거예요? 미안한데 그거 이해관계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 맞는 말 하고 있어요. 채무자에게 가지는 항변 얘기할 수 있고 얘도 야 미안한데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유용주장 안 돼. 얘도 맞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대의 채권에서 공방이 펼쳐지는데 누구 하나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양갈로 2번. 자, 확인해 볼게요. 사안에서 흐른 이 사건 합의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자 대의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 요거 쓰실 수 있겠죠. 다시.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요 문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에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은 사안포섭용으로 써드린 거고 독자적인 사유인 거죠. 그래서 밑에 나번 사안해결의 양갈로 가번에 별표 2개를 넣어주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것까지는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쓰셔도 되고 자, 칠판 보세요. 즉 여기서 공방이 이루어져야 돼요. 피대의 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항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재항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대위 채권자는 피대의 채권과 관련된 재항변을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새로운 걸 주장하셔서는 안 된다. 자, 가번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립해 볼게요. 자, 가번.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격과 방어는 채무자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 소송과 무관한 사유를 독자적으로 주장한다면 자,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리급 부기 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 사유 내지 재항변이 아니라 비에 대하여 가지는 독자적인 항변 사유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양갈로 답은 천천히 읽어보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더 내용을 확보해 볼까요? 자, 민법에서 만약에 등기말소 청구란 게 나오면요. 등기말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등기에 무효 사유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등기에 무효 원인이 나와야 등기말소 청구란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채권자 대의권에서 대위 채권자는 요 무효 사유로 뭐를 주장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요 한 문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채권자는 그래 알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 안단 말이지. 근데 채권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순간 그 공방에 제한이 따른단 말이야. 어떤 제한이 따르냐면 피대위 채권 존부 다툼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채권자 대의권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선 허락이 안 된다?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한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다? 별도 소송에서 주장하는 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채권자 대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질에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기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분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당연히 어떻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문장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나 그럼 어떤 권리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어쨌든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항변 사유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효등기 유용 합의를 을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다? 대위 소송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걸 판례가 정확하게 밝혀준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아까 을, 갑, 비예요. 채권자 대위권은 보세요. 을이 요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을이 요 자리로 들어오니까 결국 을은 갑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을은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걸 주장해야 되죠. 근데 갑은 비한테 어떤 거다? 무효 주장을 못해요.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갑은 비한테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된 이 사건 유용합의 무효 주장을 못하죠? 지금 설문에 그대로 있죠. 얘네들은 유용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용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을도 어떤 내용이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 표현 그대로 뒤집어 놨어요.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무효 주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주장할 수 없는 범위이므로 당연히 을도 주장 못한다 이거예요. 을도 주장 못한다. 그래서 요 2페이지에 있는 요 문장 자체, 요 체계 자체는 머릿속에 그냥 계속 넣어버리세요. 이거 자체로 15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남들보다 이건 압도적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판례 하나 쭉 쓰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PDA 채권에서 공격과 방어가 펼쳐진다고 할 때 얘는 여기, 그럼 얘는 여기. 근데 지금 갑은 무효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도 주장할 수 없는 범위이므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등말청이라고 하는 피대위 권리가 없다. 나번이 나온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나번 결국 등기 유용의 합의로 인하여 당사자에 해당하는 채무자 갑은 제3채무자 B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으로입니다. 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요? 채무자 갑은 유용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 주장을 못해요. 유용합의를 했는데 무효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모순. 자, 그러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 다시 한번 잘 정립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교재로,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자, 1-2페이지 문제, 자, 2번입니다.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A는 갑이 변제기가 되어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자 22년 9월 30일 갑을 대위하여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는 병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끊고 가능하죠. 직접 수령 권능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자, 다시 끊고 어떤 게 있다고요? 직접 수령 권능이 있습니다. 자, 그 무렵 이를 갑에게 통지하였다. 당연히 통지와 관련된 내용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병이 위 통지 이후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자, 병은 A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지금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보세요. 이거 물어보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피고의 항변은 당연히 여기 거고요. 피대의 채권, 피대의 권리 존부 다툼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권리 존부 다툼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피대의 권리 존부 다툼과 관련돼서 통지전에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와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통지 이후 요것만은 안 된다네요. 그쵸? 그럼 이건 항상 제가 답안 쓸 때 고민하지 마시고 1번 조문, 2번 판례, 3번 사안. 이게 가장 심플한 스탠다드 목차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만 물어봤을 때, 항변만을 물어봤을 때. 자, 다시 하나, 둘, 셋 기본 베이스 잡고 지금 이문은 얘만 물어봐요. 얘만 물어봅니다. 여기서 또 어떤 지금 함정에 또 빠져드냐면 이 2번 문제를 들어갈 때 채권자 대위권의 법적 성질 관련된 내용들 다시 디테일하게 쓰셔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줄처리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채권자 대위권 잘 행사된 거 같고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거 404조랑 얘는 툭 치고 빠져주시고요. 이걸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안에서 404조 채권자 대위권의 적법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줄처리. 크게 문제 안 되죠. 근데 한두 줄 정도로 끝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405조 2항 통지에 따른 제한 취지. 요걸 반드시 써주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그리고 문제 제기, 합의 해제. 제가 이 구성을 계속 보여드리죠. 다시 이제 여기 첫 번째 줄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거절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는 채권자 대위권이니까 404조 어떻게든 줄처리, 405조 2항 그럼 이제 취지 써주시고 근데 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안에서 합의해제 들어갔는데 합의해제가 그럼 과연 처분행위냐? 우리가 공부하기를요. 이걸 단순히 1차용으로 아까도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법정해제는 처분행위 아니다. 근데 전부명령은 양도는 처분행위다. 그리고 보세요. 합의해제도 처분이다. 라는 걸 기본 베이스로 딱 알았을 때, 자, 이걸 답안에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합의해제가 처분인 건 다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해제의 효과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례에 다 쓰신 거예요. 즉 해제를 하면 어떻다?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처분행위 개념이 나왔죠. 어떻다? 여기잖아요. 피대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인가? 자, 문제제기 들어가 볼게요. 합의해제가 자,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버리세요. 피대의 권리를 소멸시키냐 마냐의 기로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해설 한번 보시면 진짜 승부는 어디서 걸리느냐? 자, 양갈로 1번입니다. 양갈로 1번. 자, 가번 보세요. 줄처리 들어갔죠. 사안에서 A에게는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된다.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줄처리 하셔도 되고요. 이후에 채무자인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리고 405조 제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에게 어떻다?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 행사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 딱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잖아요. 자, 양갈로 이번에 가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가번. 자, 얘는 쓰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얘는 쓰셔야 되는 거고요. 양갈로 나번은 이건 설문용이니까 관련 판례로 넣어드린 거잖아요. 세 번째 줄에 보세요. 합의해제다. 뒤에 피대의 권리를 소멸시켰다. 정확하죠? 세 번째 줄 다시 볼까요? 합의해제했다. 뒤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를 뒤에 소멸시켰다. 딱 요 한 문장 필요한 겁니다. 합의해제했다. 채권자 대위권 객체를 소멸시켰다. 그러므로 밑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소멸시키는지에 대한 양갈로 갑언 내용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바로 어떤 합의해제의 의미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합의해제란 기존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소급하여 해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 뭐다? 양글 3번. 제3채무자병의 거절 가부 안 됩니다. 그죠? 법정 해제와 달리 합의 해제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떤 걸 준비한다고요? 전부 명령을 준비 같이 또 해주시는 겁니다. 자, 7번 보세요. 법무사 기출 낸 거예요. 법무사 기출. 그렇다면 이제 이거 2개 남았습니다. 2개. 그래서 전부 명령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합의 해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 2가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삼순환에서는 전범위로 다 풀어보시는 거죠. 전범위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주요 판례들만 치고 빠지게 해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크게 안 돼요. 문제 2-1번. 이건 크게 문제 안 되고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2번이랑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단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을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 재산인 엑스토지를 그의 배우자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자, 갑은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소를 제기했는데, 자, 청구 취지에 어떻게 기재가 됐냐면, 자, 병은 갑에게 위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행 상대방을 누구로 잡았어요? 갑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채무자 을로 안 잡고 갑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타로 진짜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대위 채권자의 직접 수령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효과 기속을 당연히 채무자가 받지만 청구 취지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과연 가능하겠는가? 됩니다. 뒤에 한번 해설로 가보실게요. 자, 5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판례. 아는데 못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몰랐던 거죠. 자, 이 판례 위험합니다. 자, 3번째 줄 보세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말소입니다. 말소. 말소. 맞죠? 말소예요. 말소 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기속되는 거니까 밑에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계속 봤던 거. 채권자가 직접 이전 등기를 받는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항상 소송을 2개 걸잖아요.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상대로. 소위 등. 그래서 채무자 명의로 복귀시켜 놓고요. 그쵸? 그리고 채무자 명의로 복귀됐으니까 다시 한번 소송 하나 더. 이렇게 제기하는 소송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항상 소송이 2개가 따라 붙는구나. 제3채무자를 상대로는 대위소송, 소위 등을 제기해서 채무자 명의로 복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채무자 명의로 복귀됐으면 그때서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구나. 대위소송을 통해서 채권자가 직접 이전 등기를 격려받는 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소는 가능한데 이전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한번 문제 보고 해설로 가볼게요. 자, 3번. 갑은 2010년 1월 5일 을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년 3월 4일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자, 갑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병은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위 대여금 지급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확정 판결에 따라 병은 1억 원에 대하여 변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끊고.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병, 갑, 을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병의 채권자 A는 다시 누구의 채권자요? 갑의 채권자가 아니라 대위 채권자의 채권자입니다. 병의 채권자 A는 병의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병이 을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했다. 압류 X입니다. 어떤 판례인지 감이 살짝 잡히실까요? 해설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해설. 지금 우리 대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쪽 판례가 상당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어떻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어떻게든 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싼 인지대 내고 소송 들어갔는데 나에게는 뭐 우선 변제권이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단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도 없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얘한테 무언가 좀 혜택을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능이 나온 거죠. 대신 너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보세요. 권한을 준 겁니다. 근데 이 권한을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뽑아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우린 계속 앞에서부터 법정 소송 담당이구나. 그럼 법에서 얘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 권한입니다. 뭐가 아니에요? 얘는 보세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는 누구 거? 무조건 채무자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 변제권이 없는 나에게 직접 수령 권능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나아간 거죠. 만약에 대위 채권자가요, 금전 등을 직접 수령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채권들을 봤더니 상계적상에 있다라는 거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직접 수령 권한을 통해서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 걸 판례가 인정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채권자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걸 허락하고 있고 계속해서 판례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판례 입장에서는 밝혀줘야 돼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 다만 너희들의 청구 취지든 너희들의 의사를 봤을 때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능은 줄게. 앞서 직접 말소 받지. 그래서 직접 수령 권능 줄게. 왜냐?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니까. 근데 어떤 판례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압류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일단은 학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자, 여기부터 시작이잖아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의 채권이 누구에게? 대위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요 문장입니다. 쓰실 수 있겠죠? 지금 저는 이렇게 툭 치고 빠졌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무조건 채무자 겁니다. 이건 무조건 채무자 거고요. 그래서 권리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권리가 넘어간다 이런 말 안 하죠. 다만 로마자 1번 대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은 권능입니다. 권능 내지 권한 권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변제 수령 권에서 끝내지 마시고 능, 한 다 붙여주시고요. 답안 쓸 때, 자,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다?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 자, 형광펜이죠. 두 문장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세 번째 줄, 대위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 아니다. 다섯 번째 줄,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요 두 문장이 꼭 필요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양걸 2번 최종 결론은 자, 무효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그래서 오늘자 모의고사의 특징은 복습하실 때요. 이 부분에서 자, 무효등기 유용 관련 항변입니다. 내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냥 두 가지 목차 잡아버리세요. 나는 고민하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 목차를 그냥 잡아버리십니다. 첫 번째 줄 여기서 뭐 쓰시라고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원고인 채권자 역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항변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답니다. 다시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지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며 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독자적인 항변 사유를 가지고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 잘 기억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읊어보세요. 읊어보신 다음에 최종 결론은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밑에 얘기해서 최신 판례 올려달라고 하고 최신 판례 좀 보겠습니다.